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한겨울 바람이 매서운 날 70대의 정순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전기장판 온도를 높였습니다. 몇 해 전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동네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이 집도 위안이 되었지만 해가 짧아지고 거실에 그림자가 드리울수록 마음 한쪽이 시려왔습니다. 딸 혜진은 그런 엄마의 외로움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직장과 아이 둘을 챙기느라 늘 바쁜 하루를 살고 있었지만 며칠 전 엄마의 전화 목소리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밥은 먹었니? 애들은 잘 있니? 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래 끊자 라고만 했습니다. 여보, 나 엄마 걱정돼요. 퇴근 후 남편과 식사를 하며 혜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통 전화도 없고 그날 통화는 그냥 목소리가 너무 쓸쓸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은 나도 생각했어.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계속 계시기엔 많이 걱정되네. 혜진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버타운, 복지주택? 이름만 들어봤지 차이도 잘 모르겠고요. 그날 밤 혜진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입주 조건, 비용. 단어는 많았지만 정보는 난해했고 제도 설명은 복잡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알아보자. 며칠 뒤 혜진은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많이 못 뵈서 죄송해요. 근데 혹시 이사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정순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 어디로? 그러니까 실버타운 같은 곳이나 복지주택 같은데요. 엄마 혼자 계신 것도 걱정이고. 주변에 그런데 알아보는 친구분도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정순 씨는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돈 많은 사람들이나 가는 데 아니니 난 그런 데 못 가. 혜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꼭 부자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정순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나 혼자 낯선 데 가서 적응 못할까봐 그래. 그냥 여기서 살다가 뭐 그럭저럭 지내지. 혜진은 그런 엄마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사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삶의 결정을 남에게 맡겨야 하나 하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우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복지주택은 기본적인 주거 공간과 의료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설이며 공공임대 형식도 많고 민간 운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습니다. 입주 조건은 보통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 요건은 따로 없는 곳도 많았습니다. 반면 실버타운은 고급형으로 분양가 수억 원에서 시작하고 월 관리비도 100만 원 이상인 곳이 대부분입니다. 혜진 가족 형편에는 실버타운은 무리였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엄마를 모시고 인근 시립 노인복지주택 견학에 나섰습니다. 예상 외로시설은 깔끔하고 공용 식당과 도서관, 의료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복지사들은 친절했고 입주 노인들은 공동 텃밭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체험 입주 프로그램도 있어 며칠 머물러 보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순 씨는 조금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괜찮더라. 낯설 줄 알았는데 다들 말도 잘 걸고 깔끔하고 밥도 잘 나오고.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편해지면 저도 마음이 편해요.
이젠 엄마도 엄마 인생을 더 편하게 사셔야죠.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래간만에 기분 좋게 잠에 들었습니다. 집이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가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순 씨는 단기 입주를 결정했고 그 경험이 만족스러워 결국 정식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혜진 가족은 주말마다 방문했고 손주들은 복지주택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정순 씨도 그림반, 노래교실에 참여하며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존중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결정한 과정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시설을 찾은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맞춰가는 시간이 가족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정순 씨는 스스로 말합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웠지만 무언가 선택할 수 있을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껴요. 노후의 삶은 단순한 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존엄, 관계, 그리고 마음의 공간입니다. 실버타운이든 복지주택이든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진심 어린 대화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엄마, 어디에서 지내는 게 가장 행복하실 것 같아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65세 윤정순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지만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들어 외로움을 더욱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였고 동네 친구들 또한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순 씨는 나도 복지주택 같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의 생활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주거시설입니다.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서 일정 수준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주로 혼자 사는 노인이나 고령 부부에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령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은 만 60세 이상을 입주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입주를 원할 경우 해당 시설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강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요양시설과는 다르기 때문에 입주자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걷고 식사를 하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증 치매나 심각한 지병이 있는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건강 문제는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 자격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소득 수준도 포함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은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뉘며 공공형의 경우 보통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 경우를 우선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인은 공공형 복지주택에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형 복지주택은 소득 요건이 없고 자산이 많아도 입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비용 또한 두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보증금은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식비, 관리비, 선택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하여
한 달 평균 약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소요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만큼 경제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민간형 노인복지주택은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비용이 높습니다. 보증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다양하며 월 이용료는 평균 7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입니다. 고급형 복지주택의 경우 200만 원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은 개인 욕실과 주방을 갖춘 아파트형 구조를 제공하며 24시간 간호 인력 상주, 건강검진, 피트니스 시설, 문화센터, 식사 서비스 등 다채로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입주 신청은 관할 지자체나 시설관리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형은 주민센터,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에서, 민간형은 해당 시설에서 직접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주 전에는 며칠간 시범 체험 거주를 통해 시설 생활에 적응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됩니다. 정순 씨는 무주택자이며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어 공공형 노인복지주택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역 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상담을 받고 시설을 둘러본 결과 시설이 깔끔하고 직원들의 대응도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입주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거나 산책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나도 혼자보다는 함께 지내는 것이 낫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자립적인 삶을 존중하며 동시에 안정과 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주를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건강 상태, 외로움의 정도, 가족과의 관계, 생활 스타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후에는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혼자 집에서 보내던 시간 대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지낼 수 있다는 점이 노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어디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됩니다. 실버타운이든 복지주택이든 중요한 것은 시설의 외형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관계, 자율성, 존중 그리고 마음의 안정입니다. 정순 씨처럼 누군가는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또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선택하기 위해 새로운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보와 공감에서 비롯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격이 있습니다. 노년의 삶도 여전히 내가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고민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